압록강 상류와 두만강 북쪽을 우리는 간도 지역이라 부릅니다. 이 간도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해가 멸망한 이후 가란족이 건국한 요의 영역이었다가 원명 청을 거치면서 수시로 그 지역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후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운 뒤 간도 지역을 자국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 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이 이곳에 이주할 수 없도록 이주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누구도 살지 않는 불모지가 됐고, 때로는 국경을 드나든 양국의 유이민이 몰래 땅을 개간하는 등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이후 중국 청나라와 조선이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 교섭을 시작했지만 160여 년간 갈등이 지속됐는데요. 19세기 중반부터 조선인들이 이주하여 농경지로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2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하고 서울주재 청국공사에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했고, 중국 청나라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영토였던 셈이죠. 간도는 크게 서간도와 북간도로 나뉘는데 크기가 한반도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현재 중국의 단둥, 관덴, 신징, 환런, 퉁화, 류어, 하이룽, 푸승, 두나, 왕칭, 훈춘, 옌지 지역이 모두 한국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의 을사조약을 강제한 것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한반도를 우선적으로 점령했는데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이토 히로부미를 서울로 파견해 고종의 천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짐이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위를 일종하여 조치하소서 라고 말이죠. 이후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당시 한국을 완전히 병탄할 목적으로 일본이 세운 감독기관 통감부는 간도 지역에 출장소를 두었는데, 이는 곧 간도 지역이 중국이 아닌 한국 땅이었음을 명확하게 인증해주는 단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은 한국 몰래 중국 청나라와 충격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일본이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 지역을 중국 청나라에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거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불법적으로 간도 지역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헐값에 말이죠. 이렇게 해서 현재 중국의 면적은 간도 지역을 포함해 총 959만 7천 제곱킬로미터에 육박하는데요. 최근 중국 전체 국토 면적의 3분의 1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티베트와 위구르 그리고 네이멍구의 분리독립 운동이 격화되면서 영국과 프랑스, 미국까지 개입해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까딱 한번 실수하게 되면 이들 국가의 독립이 제대로 탄력을 받을 만큼 위태로운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대형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중국의 위구르 탄압 때문이었습니다. 1949년 중국 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고 6년 만인 1955년 10월 1일 현재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는 원래 소련의 영향권이었던 이스트 투르키스탄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공산당 최고 권력자였던 스탈린이 당시 중국 공산당 주석 마오쩌둥과 협상을 했고 결국 중국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166만 제곱킬로미터의 넓이로 한반도 면적의 7.5배, 중국 전체 국토 면적의 6분의 1에 달하는데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위구르 소수민족이 분리독립 운동을 시작하자 이들을 탄압하기 위해 수용소에 수용하고 인권 탄압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 세계의 분노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해 중국에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민족을 정치교화 캠프에 강제로 수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고, 영국의 BBC가 실제 탐사한 결과 신장 지역 어린이들은 이슬람 사회로부터 격리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가족과 분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영국의 가디언은 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정부는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의 인구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이 지역 여성들을 강제 불임시키고 있다 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은 현재 소수민족의 독립을 막기 위해 이들의 인구 성장까지 인위적으로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프랑스의 장이브 르드리앙 외무장관은 신장에는 주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보편적인 원칙들에 위배되는 옹호할 수 없는 관행들이 존재한다. 중국 당국이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감시해 탄압하고 있다. 중국은 내 발언이 근거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제적인 독립조사단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지원으로 신장 지역을 방문해 증언을 채집하는 것을 제안한다 소리쳤고,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신장 여성 수십만 명에게 정기적으로 임신 여부를 검사받도록 하고 자국 내부 피임 장치와 불임 시술, 심지어 낙태까지 강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억 달러를 들여 산하 제한을
제한을 가한 결과 급증세를 보이던 신장의 인구가 멈춰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했죠. AP통신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위구르족이 중국 수용소에 끌려가는 주요한 이유가 바로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3명 이상 둔 부모는 거액의 벌금을 내거나 가족과 강제로 결별해야 했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겐스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위구르족에 대한 서구의 지지 증가는 인권과 위구르족 문제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다 압박했고, 미국과 영국, 독일 등 39개국은 지난달 공동 성명을 통해 신장에 위치한 대규모 정치 재교육 캠프에 100만 명 이상이 억류돼 있다. 여기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 종교, 신앙,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라며 중국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AFP에 따르면 미국 제임스타운 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티베트에서 군대식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티베트인의 이념 교화와 한족 동화 정책을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직업훈련 계획에서 훈련 인원 할당 목표를 채운 기업에는 50만 위안을 지급하고, 티베트 축산업자와 농가는 중국 국영 대규모 협동조합의 가축과 농지를 양도하도록 유도당했다 전했고, 보고서를 작성한 에드리언즈 젠즈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동화 추진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이 정책은 티베트 고유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종교적 유산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최근 일본이 중국에 팔아먹은 한국의 땅 연변까지 독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인구수는 총 217만 9천 명인데요. 이 중 32%가 조선족, 64%가 한족입니다. 두나시를 제외하면 조선족 비율이 46%를 넘어서고 있죠. 중국 내 소수민족 가운데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한 이곳 연변은 최근 조선족들의 경제력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 미국 대선을 불과 나흘이 앞두고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줄곧 지지율에서 밀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지지율은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큰 폭으로 앞서 있습니다. CNN의 막판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12%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54%, 트럼프 대통령은 42%였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샤이 트럼프라고 불리는 숨은 보수표입니다. 2016년 대선에서도 이들이 선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판도를 뒤집을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샤이 트럼프가 지지율 격차 축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상승세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4년 전 대선처럼 막판 역전극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27일 정치 전문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서 실시된 5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해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8.2%로 바이든 후보보다 0.4%포인트 높았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후보보다 높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3일만 해도 바이든에게 3.7%포인트 이상 뒤졌지만 채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역전시킨 것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올해 미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주 중 최다인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주로 주소까지 옮기며 공을 들여왔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뿐만이 아닙니다. 보수 성향 여론조사 기관으로 분류되는 라스무센과 서스퀘에나 폴링 앤 리서치라는 비교적 덜 유명한 기관의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습니다. 라스무센은 4년 전 대선 결과를 마친 기관으로도 유명합니다. 물론 모든 설문조사가 동일한 결과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플로리다 애틀랜틱대와 세인트 피터폴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우세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텃밭이지만 최근 바이든 후보에게 밀렸던 조지아에서도 다시 앞서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에서도 0.6%포인트 차로 우위를 지키고 있고, 또 노스캐롤라이나와 아이오와에서도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를 각각 0.7%포인트, 1.4%포인트로 좁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남부 선벨트에서도 역전하거나 거의 따라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자체 시나리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6개 경합주에서 승리하면 나머지 경합주 중 펜실베니아만 가져와도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4명을 확보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와 네바다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미네소타 혹은 위스콘신 중 한 곳에서 이기고 미시간을 잡으면 승리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은 선거인단의 표를 모두 밀어주는 특이한 선거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지지율과 대선의 결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물론 바이든 후보 역시 승리의 시나리오는 다양합니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선벨트 경합주를 놓쳐도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 3개 경합주에서 모두 이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펜실베니아에서의 승리가 관건입니다. 펜실베니아는 북부의 쇠락한 공업지대,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중심지로 불립니다. 중소규모의 기계 및 식음료 가공업 등의 제조업이 주 산업이죠. 1992년부터 2012년까지는 민주당 후보가 모두 승리한 민주당 우세주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 후보를 0.7%포인트 차이로 누르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시골 및 산업 지역의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두 후보가 가장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동안 무려 3곳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니아의 일자리를 다 바깥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이 일자리를 가지고 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금을 깎고 군대를 재정비하고 규제를 없애겠다는 등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미국과 가장 친밀한 우방으로 분류되는 영국과 일본입니다. 두 나라는 미국의 입장을 늘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중시했죠. 그런데 최근 영국 총리실이 바이든 후보로 갈아타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총리실 시뮬레이션 결과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오자 바이든 후보와 물밑 접촉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도 커지면서 머리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말을 가장 잘 들었던 일본은 최근 들어서 중국과 유대하려는 행보를 종종 보여왔습니다. 트럼프의 선택에 반기를 든 경우도 잦았죠. 따라서 영국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바이든 후보와의 연주를 잘 만들고 있느냐면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바이든 캠프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포함해 캠프 인사들의 타국 외교관 접촉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4년 전 트럼프 캠프처럼 러시아 등 개입 논란에 노출되는 걸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 동맹서열 1위 캐런 피어스 영국 대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5일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피어스 대사를 포함한 영국 관리들이 최근 수주 동안 단 한 명의 바이든 캠프 인사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